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예, 민생국회에서 오늘 제315회 국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법안을 보니까 184건입니다. 그래서 민생국회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발의해서 또 상정된 법안을 보니까 19건입니다. 10% 정도가 이번에 심의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저도 책임감이 무겁고요.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서 좋은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부 또 복지위 검토 보고서 의견을 전체로 제가 종합해서 보았습니다. 19건 중에서 대부분 찬성하거나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일부 반대가 1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한두 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9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고 또 복지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최근에 3월 말에 중국의 AI 발발 이후에 복지부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 시스템을 또 갖추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해서 대응 대비 태세의 일환으로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분도 확인을 했고요. 또 긴급 배송 체계, 또 백신 생산 체계 점검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안에 담겨진 부분은 이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혼란을 하다가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는 차원의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시급히 다뤄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9년에 복지부에서 하는 신종플루 대책위원회 때 복지부의 모든 직원들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그 인증평가 종사자는 비밀 누설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았는데 이 부분은 찬성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특히 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각종 증명서나 진료기록부 교부 대상에 그 형제자매를 추가하라는 법안을 제가 낸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사망진단서가 바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바로 발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행정적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게도 사망진단서라든가 이런 거를 발부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뭐 수정 의견이지만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조금 논란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법안이라 한 가지 좀 더 설명드릴 것은요. 대리인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을 제한한 것입니다. 앞에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그 현재 이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위임할 수 있는 경우를 저는 환자 가정이 없는 경우에만 위임하자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견 보면 환자나 보호자가 불편할 수 있다. 또 진료기록을 떼기 위해서 환자 직계 가족은 있는데 가족이 좀 편하지 않을 때 그 없는 경우에만 제한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제 불편감을 초래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실 위임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보험사에서 의무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사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환자가 보험사에 위임을 할 때 포괄 위임을 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료기관이나 진료과나 상병에 상관없이 보험사나 보험사의 대리인에게 포괄 위임을 하게 되면 그 실제 실손보험과 관련 없는 정보 보호가 포괄 위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보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모르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다녀간 이후에 결정을 해서 환자에게 일방식으로 통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법안이라는 것을 좀 그런 네.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좀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장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징수하는 법안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 근절 방안 이런 거 지적을 했고요. 또 복지부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그 명목상의 개설자가 아닌 비의료인이 개설을 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도 또 그분들에게 그 부당 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현재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 의견을 내주셨지만 이 부분도 좀 시급하게 검토할 아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포함해서 제가 8건의 법률안을 낸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 부분에 대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법안을 내게 된 것은 헌재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 법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헌법 불합치에 해당이 된다 하고 의료기기법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를 포함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국시원 법률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에 대해서 아까 신경림 의원께서 보건의료인의 인력에 관한 조사 연구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그거는 현재 국시원의 그 목적과 사업 범위에 있는 내용을 죄송합니다. 그 국시원 정관에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은 것인데요. 다른 법안과도 비교를 해봤는데 사업에 자세한 것을 담고 목적에도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조사 연구 부분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건의료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해서는 간호사협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회 등등 그 보건의료인 단체의 그 인력 수급에 대한 자율권을 달라 그런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부가 직접 하거나 복지부가 어딘가에 위임을 해서 조사 연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원이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건의료인 단체의 또 자율성도 인정하는 방안에서 검토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관련 단체 정리해 주실까요?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면 이 국시원으로 가면서 이사 정수가 조정이 되는 부분 또 처음에 이 일반 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갈 때 재단 출연금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의진 의원님, 문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